우리가 사는 이런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우리의 생활과 공간과 건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하루라고 하는 생활 중에서 낮 시간 동안엔 대부분 다 회사나 학교를 가고 저녁에 잠만 자고 주말에만 집에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다 집에서 생활을 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거의 한 1.5배, 155% 정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니까 더 좁게 느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집은 더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 보내는 게 많아지면서 음식을 더 많이 해먹게 되면은 부엌이 남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햇볕도 잘 들고 낮 시간 동안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공간이다 보니까 침실들이 북쪽으로 가고 거기에 부엌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했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집에서 생활을 했어야 했고요. 집안에서 답답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이 그리워졌습니다. 근데 자연을 만날 외부 공간이 집 안에는 없어요. 아파트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필요해지는 거죠. 속옷바람으로 나가서 비도 맞고 하늘도 볼 수 있는 그런 발코니가 필요합니다. 근데 고도 성장 시대에 맞춰서 표준화되고 대량 생산되는 그 한국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사실 중산층들은 모두 방 3개짜리 30평대 아파트에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파트를 다 벽식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벽이 다 구조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혼자 사는 집이 돼가지고 방이 하나가 필요 없어지더라도 그 벽을 틀 수가 없는 겁니다. 벽식 구조보다는 사실은 기둥식 구조가 훨씬 더 바람직한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거죠. 미네소타 대학에서 하나 연구한 게 있는데요. 사람의 창의력을 테스트한 겁니다. 창의력과 공간의 관계인데 같은 학생들을 2.6m 천정고에서 공부한 아이들과 3m 천정고에서 공부한 아이들의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은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주고서 그거를 얼마나 더 많은 학생들이 푸는가 이거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3m 천정고에서 공부한 아이가 2.6m 천정고에서 공부한 아이보다 창의력이 2배가 높게 나왔습니다. 딱 40cm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럼 그 40cm는 무슨 의미냐? 우리가 성인이 손을 뻗어서 닿지 못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기능적으로 쓸 수 없는 공간이 있을 때 그게 창의적인 생각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무슨 골똘히 뭔가를 생각할 때에는 본능적으로 시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어서 학교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학교에 가서 보시면은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닌 학교나 제가 다닌 학교나 우리 아들이 다닌 학교나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 기역자 모양의 4층짜리 건물, 운동장 하나 겨우 남겨놓고 사진을 보시면은 교도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지극히 산업화의 표준화와 대량 생산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 체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학생을 모아놓고 적은 수의 교사로 애들을 표준화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전염병에 유리한 학교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큰 인원이 한 번에 안 모이고요. 적은 수의 인원으로 작은 학교로 분산을 시키면 더 좋겠죠. 그게 더 위험성을 더 떨어뜨리는 거죠. 빈 교실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그럼 그것도 쓸데없는 특별활동실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부숴서 테라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자연을 접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서너 개 층을 뛰어내려가서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테라스를 만들어주면은 자기 교실에서 가깝게 같은 층에서 잠깐씩 나가서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온라인 수업도 되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도 된다면은 일주일에 4일 정도는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요. 3일 정도는 지방에서 생활하는 그런 일도 가능해질 겁니다. 실제로 어느 미국의 교육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학교는 19세기 건축물에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는 사실상 바뀐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로 등교를 해서 교실에서만 지낼 수 있게끔 훈련을 한 거죠. 이런 운영체계는 지난 100년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새로운 운영체계를 만든다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이들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언택트 소비가 점점 늘어날수록 우리들이 사람을 만날 때에는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SNS의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문제는 끼리끼리만 소통을 합니다. 자기랑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분이 늦어서 고마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분이 SNS는 소수의 의견을 증폭시키고 다수를 선동하기에 되게 유리한 도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려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을 맞대고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도시 공간 속에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공공의 장소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같은 도시의 전체 연면적의 50%는 주거로 되어 있고요. 30%가 상업 업무 공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되면은 이 30%를 차지하고 있던 상업 면적이 많이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빈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럼 그 비어있는 공간들은 뭐를 써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을 해봐야겠죠. 많은 부분은 주거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걸로 다 전환되지 않는 것들 중에 일부는 정부가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장기간 임대를 통해서 부족했던 공원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사람은 만나야만 합니다. 공원이나 도서관이나 벤치가 중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공원의 모양은 가로로 긴 선형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정방형의 1대1로 되는 공원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가로로 긴 1대10의 비율을 받을 것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용산공원은 전체 주변 둘레가 13km 정도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13km 길이에 있는 집들은 엄청나게 좋은 용산공원의 뷰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같은 면적의 공원을 폭이 16m 정도 되는 경의선 숲길 같은 공원을 만들어서 서울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만든다. 도나스처럼. 그러면은 전체 이 공원의 주변부의 길이가 150km가 됩니다. 거의 서울을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통해서 11배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공원에 접한 주거의 면적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그 바로 뒤에 있는 집들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정으로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옆 동네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덕분에 공덕동에서 걷다 보면 연남동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이었던 곳이 공통의 추억을 갖게 되고 공동체가 더 강화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같은 면적의 공원이라도 어떤 모양의 공원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공간의 디자인을 바꾸면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